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내가 체험한 일이다. 이미 30년도 더 전에 내가 초등학생일 무렵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을 때 이야기다. 추워서 얼어붙을 것 같은 이런 계절이 되면 어제 일처럼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학교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나는 할아버지 댁에 매년 오랫동안 머물렀다. 여름과 겨울을 반드시 할아버지와 같이 보내는 것이다. 그해 겨울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햇님처럼 애정으로 가득 찬 따스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잘 왔다, 케이. 조금쯤은 자랐니? 나는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안겨서 늘 그렇듯이 목욕도 잠잘 때도 같이 보냈다. 할머니는 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서 할아버지는 홀로 자그만 집에서 살고 계신다. 할아버지도 분명히 내가 방문하는 걸 매일마다 기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할아버지 댁은 도호쿠 지방 산간에 위치한 마을에 있다. 나는 매년 할아버지 댁을 방문할 때마다 모험하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당시 나는 도시에서 자랐기에 할아버지가 사는 지방 전부가 신선했다. 청명하게 흐르는 강이나 광대한 산이나 상쾌한 나무들, 신성할 정도로 근사한 대자연이 나는 무척이나 좋았다. 특히 겨울이 되면 눈이 내려서 주위가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세계가 되어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 펼쳐졌다. 그 중에서도 나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았다. 언제나 따스하게 자상하게 대해주고 결코 혼내는 법이 없었다. 또한 할아버지는 농업 이외에 사냥도에서 산에 정통했다. 대자연과 같이 살아가고 살아있는 것에 목숨을 빼앗는 사냥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생명이 존귀하다는 걸 잘 알고 소중히 여기며 조화를 중요시하는 분이었다. 할아버지 댁에 머물러서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나는 마을에 있는 친구 A, B 2명과 비밀기지를 만들러 나갔다. 할아버지 갔다 올게. 주먹밥 고마워. 조심하려무나. 강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멀리 가선 안 된다. 잠깐 기다려라, 케이. 할아버지 뭔데? 알겠냐, 케이. 몇 번이고 말하지만 안쪽에 있는 숲에는 절대로 가선 안 된다. 거기는 할아버지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니 말이다. 알겠지? 응, 알고 있어. 게다가 왠지 오늘 아침부터 산이 심상치 않구나. 새가 시끄러운 데다가 그에 비해 정작 산은 묘하게 조용하니 묘하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너에게 그다지 잔소리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날은 가능한 산속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응, 알았어. 그날은 이 시기에는 드물게 눈이 내리지 않았고 활짝 갠 날이었다. 그 이외에는 별로 특이할 것이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러나 이때 나는 아직 할아버지가 한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말하신 안쪽에 있는 숲이란 이 산 안에 있는 어느 숲으로 거기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돼 라고 할아버지가 몇 번이고 말했던 곳이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안쪽에 있는 숲이 산에 사는 신인, 산신을 섬기는 신성한 숲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혹시 산신과 마주치면 목숨을 잃는다거나 생명력을 얻어서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거나 여러 이야기로 들린다. 목숨을 빼앗기도 하지만 주기도 하는 이 산 그 자체인 신이라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애당초 나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니라서 안쪽에 있는 숲이 어떤 곳이며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합류해서 산에 도착한 후 비밀기지를 만들 곳을 찾았다. 자, 그럼 어디서 만들까? 우리들 비밀기지니까 조금 안쪽으로 가자. 어른들이 발견하면 숨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좀 더 안쪽으로 나아갔다. 30분 정도 들어가니 마침 탁 트인 곳이 있어 거기에 비밀기지를 만들기로 했다. 그렇게 낮이 지나 점심을 먹으면서 기지 만드는 데 몰두했다.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될 무렵 A는 불안한 얼굴로 숲 안을 바라보았다. 왜 그래? 왠지 산이 이상해. 평소하고 좀 달라.
나는 A가 하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내 눈에 비친 숲은 평소와 다름없는 산속 풍경이었다. 다만 확실한 건 A가 말한 것과 할아버지가 말한 거랑 겹쳤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잘 모르지만 뭔가 좀 산이 흔들리는 것 같아. 불어오는 바람이 뭔가 이상하다고. 춥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자, 저걸 봐. A가 가리키는 숲속에 사슴 5-마리가 떼를 지어 달려갔다. 그리고 이어서 새 떼도 무언가에 쫓기듯이 부산을 떨면서 우리 위를 날아올랐다. 사슴은 좀 더 안쪽에 있을 텐데 어째서지? 곰에게 쫓기는 건가? 야, 그럼 위험해. 아니, 이 주위에는 사냥꾼이 작업하고 있으니까 곰은 절대로 오지 않아. 역시 뭔가 이상하다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그렇네. 오늘은 돌아가는 게 낫겠어. 이미 시간도 늦었고. A하고 B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아직 더 놀고 싶지만 우리는 빨리 돌아가기로 했다. 이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귀로를 따라 20분 정도 걸어가니 아무래도 주위 상태가 심상치 않아 B가 말을 꺼냈다. 이봐, 이런 곳 우리가 지나갔었어? 올 때 이런 커다란 바위 없었잖아. 오른쪽으로 가볼까? 저쪽이었던 건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오른쪽으로 가도 모르는 길이었다.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제쳐두고 A하고 B에게 있어서 여기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산이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 마당 같은 곳으로 결코 길을 잃을 곳이 아니었다. 대체 얼마나 걸었던 걸까? 시간도 거리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었다. 마치 똑같은 장소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어느샌가 깊은 숲에 들어가 버렸고 겨울이라서 일조 시간이 짧은 탓인지 주위는 점점 어두워졌다. 잠시 더 걸으니 해는 저물기 시작하여 면사무소 쪽에서 5시를 알리는 종이 울려 퍼졌다. 이미 저녁이야. 여기 대체 어디야? 나도 몰라. 그래도 이상해. 그런 얕은 곳에서 헤매다니. 이렇게 늦어버리면 아버지에게 혼날 거야. 빨리 돌아가자. 비가 재촉했지만 우리는 지쳐서 적당한 곳에서 주저앉았다. 할아버지 마을에서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손전등을 쥐어주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3명 다 손전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젠 지쳤어. 춥고 배도 고파. 야, 그러지 말고 저기 한번 가볼까? 내가 손전등으로 비치는 곳에 색이 벗겨진 커다란 돌상이 있었다. 우리가 조금씩 걸어가니 그 너머에 자그마한 사당 같은 것이 있었다. 사당 앞에는 쌀이나 병에 들어간 물 혹은 술이 공양되어 있었다. 그 안쪽에 같이 한자가 잔뜩 적힌 것이 있었다. 그걸 본 순간 A하고 B는 깜짝 놀란 듯 얼굴을 마주봤다. 설마 여기가 안쪽에 있는 숲은 아니겠지? 아니, 나도 안쪽에 있는 숲에 들어간 적이 없었고 장소도 잘 모르겠지만 이 산에 신사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안쪽에 있는 숲이 그렇게 위험한 곳이야? 그 질문에 B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넌 여기 안 사니까 모르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은 적이 있어. 간단히 말해서 안쪽에 있는 숲에는 산신이라는 산에 사는 신이 거주하면서 마을 사람들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곳이야. 그 산신이라는 것이 성미가 까다로운 신으로 사람이 숲에 들어왔다는 걸 알면 산신이 화를 내며 손발을 끌고 어디론가 데려가 버린대. 이걸 어른들이 카미카구시라거나 재앙이라고 불러. 어디론가라니 어디로 끌고 가는 건데? 그건 몰라. 어쨌든 카미카구시를 만나면 어른들이라도 찾을 수가 없어. 어른들도 모르는 어디론가 끌려가는 거야. B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산이 울리고 있어. 산 전체가 울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돌아서서 영문도 모른 채로 필사적으로 나무에 매달렸다. 산이 흔들리고 2, 3분 정도 지났을까. 흔들림이 겨우 멈추고 땅올림도 멈춰서 주위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우리는 얼이 빠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A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지금 뭐였던 거야? 나도 몰라. 지진인가?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갑자기 귓가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귓가라기보다는 직접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끔찍하게 차가운 목소리였고 이 순간 지금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아무래도 들린 건 나뿐만이 아닌 것 같다. 우리 세 명은 얼굴을 마주보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다. 이때는 정말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어서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일단 어둠 속에서 우리는 계속 달리고 달렸다. 달리는 방향도 돌아가는 길도 아무래도 좋았다.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발을 멈추고 헉헉 숨을 몰아쉬면서 있는 힘껏 공기를 들이마셨다. 체력의 한계가 찾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다. 달리는 걸 멈추니 A하고 B가 보이지 않았고 아까 전 소동으로 떨어진 것 같았다. 손전등도 어딘가 떨어뜨려 버려서 나는 불안한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렸다. 너무 지쳐버린 나는 서 있을 기력조차 없어져서 나무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어느샌가 눈이 거세게 내리기 시작하고 눈보라로 바뀌었다. 불어오는 눈이 내 몸에 달라붙어서 자비 없이 체온을 빼앗았다. 손발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고 내 자그만 몸은 완전히 탄력해버렸고 졸음이 몰려왔다. 이제 틀린 건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다. 내 뒤에서 눈을 밟는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불어오는 바람 속에 왠지 분명하게 들리는 것이다. 발소리의 주인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으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걸어오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아까같이 몸이 둔했지만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진 듯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내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졌다. 이런 밤에 이런 곳에 누가 오는 걸까? 산신이 자취를 더듬어 쫓아온 게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하니 몸이 덜덜 떨렸다. 도망치려고 해도 몸이 주박에 걸린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 심장이 발작이라도 일으키는 듯 쿵쾅쿵쾅 울리고 있었다. 점점 다가오는 발소리에 나는 덜덜 떨면서 옷자락을 꾹 쥐었다. 그리고 이제 발소리는 내가 기댄 나무 바로 뒤에서 들린다. 그때 뚝 하고 발소리가 그쳤다. 나는 숨조차 멈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등골을 뻣뻣하게 세워 굳어 있었다. 몇 분, 몇십 분 지났을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껴서 긴장이 풀어지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제 괜찮은 걸까? 나는 결심을 굳히고 돌아봤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전히 윙윙 눈보라가 신음을 흘릴 뿐이었다. 그건 대체 뭐였을까? 나는 안도하고 다시 앞을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새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건 1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기억이 모호하지만 신장은 2미터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손발이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부들부들 떨었다. 달빛에 비친 표정과 모습은 마치 설녀같이 불길했다. 여자는 나와 눈이 마주치니 내 얼굴 바로 앞까지 몸을 내밀어서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여자는 내 얼굴을 보면서 시익 웃었다. 바로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려고 해도 왠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뱀 앞에 선 개구리처럼 나는 그저 덜덜 떨리는 몸을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어깨에 쌓인 긴 흑발, 긴 머리 사이로 보이는 핏발선 눈, 일그러지는 핏기 없는 입술. 화를 내는 건지 기뻐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슬퍼하는 건지 그 표정에서 읽어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느닷없이 여자는 내 오른손목을 콱 잡았다. 너무나 무서워서 비명이 작게 흘러나왔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그 손을 뿌릴 치려고 했다. 하지만 추위 탓인지 공포 탓인지 몸은 잘 움직이지 않았고 힘조차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여자는 무정하게도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다. 끌려가면서도 내가 여자 얼굴을 보니 달빛에 반사되어 불쾌한 얼굴이 보였다. 여전히 희죽거리면서 나와 눈이 마주치니 또 씩 웃는다. 나는 지금 산신에게 끌려가는 것이다.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 희미한 기억 속에서 어디선가 그리운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그로부터 이틀이나 지난 후였다. 눈을 뜨니 익숙한 천장이 보인다. 나는 할아버지 댁 이불 속에 있었다. 몸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멍하니 있으니 눈을 떴다. 무사해.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복도로 달려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흘끗 옆을 보니 마을 어른들이 방에 있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할아버지가 주름투성이인 얼굴을 더욱더 주름지게 하면서 나를 껴안았다. 다행이다. 정말로 다행이야. 살아줘서.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새빨간 눈으로 내 이마를 어루만졌다. 나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할아버지 체온을 느끼면서 무척이나 안도했다. 문득 나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오른쪽 손에 감각이 없는 것이다. 조심스레 오른손을 이불에서 꺼내보니 충격적이게도 오른쪽 손목부터 잘려나갔다.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내 손은 없었다. 그 여자에게 붙잡힌 부분만 없어진 것이다. 다시 그날 밤 겪었던 공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할아버지나 다른 어른들은 나를 달래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에게 차례대로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그날 이틀 전 저녁 할아버지나 다른 어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우리가 산에서 조난당했다는 걸 깨달았다. 어른들이 황급히 탐색하려고 할 때 갑자기 수상한 땅올림이 일어나서 이어서 지진이 일어났다. 마을에 있는 전봇대는 쓰러지고 근처 도로는 갈라져서 마을은 큰 소동이 일어났다. 거기에 쐐기를 박듯이 우리가 있는 산에서 대규모 눈사태가 일어나서 산 근처에 있던 집 3개가 반쯤 허물어지고 몇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잠시 후 청년들도 달려가서 구조에 나섰으나 눈보라가 맹렬하게 몰아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탐색은 그 다음날 아침에 하기로 했다. 당연한 소리지만 그 지진과 눈사태로 이미 우리 생존 가능성은 희박해졌고 친구 A, B도 같은 곳에서 동사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나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지만 안쪽에 있는 숲에서 산신을 모시는 사당에 기대다시피 해서 기절해 있었다고 한다. 또 이상하게도 안쪽에 있는 숲에서는 눈사태 피해가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어쨌든 그 대참사 속에서도 아이가 살아남은 건 기적이었다. 다만 발견했을 때 내 손은 심각한 동상으로 괴사되어서 손목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길을 잃어서 모르는 사이에 안쪽에 있는 숲에 들어간 것,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그리고 여자가 내 오른손을 잡고 질질 끌고 간 것. 나는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띄엄띄엄 말했다. 그런가, 산신이 너를 구해주셨구나. 산신은 이 산의 생과 사를 관장하는 신이다. 산신은 변덕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하게 이를 드러내기도 한단다.
산신은 목숨을 구해주려고 눈사태가 미치지 않는 안쪽에 있는 숲으로 데리고 간 게야. 사실 그대로 죽을 것을 손 하나로 끝난 거지. A하고 B는 유감이지만. 어째서 나만 산 거야? A하고 B는 어째서 살지 못한 거야? 그게 이 하레비도 잘 모르겠단다. 산신은 변덕쟁이니까. 하레비도 A하고 B는 정말 안 됐다고 생각해. 허나케이 산신이 일부러 그 애들을 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렴. 때로는 인간도 자연 앞에서는 당해내지 못하는 법이다. 알겠니? 그렇게 말하면서 할아버지는 슬픈 얼굴로 내 오른손을 살며시 어루만졌다. 이때 나는 할아버지가 한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때 사고가 있은 후로 부모님과 할아버지 사이에 여러 마찰이 있었는지 할아버지와는 점점 멀어졌다. 내가 대학교에 입학한 초겨울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향년 96세로.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보러 가니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괴로워하는 기색 없이 잠자는 듯 평안히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장례식장에 참석했을 때 변한 할아버지를 보고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10여 년 만에 할아버지가 있는 곳을 방문했다. 다만 마을은 시와 합쳐져서 아스팔트가 깔리고 편의점 같은 것도 생겨서 내 기억 속에 있는 할아버지 마을하고 상당히 달라졌다. 산도 개발되어서 구멍투성이가 되었고 그 아름다웠던 강이나 울창한 숲이나 나무들도 사라졌다. 나이를 먹은 지금 당시 일을 때때로 돌이켜본다. 그때는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조난당했던 그날 할아버지는 산에서 무언가 일어날 거라고 예감했던 게 아니었을까. 오랫동안 그 산에서 살아온 할아버지가 갈고 닦은 오감이 어떤 이변을 감지한 게 틀림없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숲에 있는 산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들었던 나가라라는 말은 눈사태가 일어나니까 빨리 나가라 라는 경고가 아니었을까. 뭉툭한 오른손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